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텔의 하이엔드 데스크탑 CPU인 18코어 36스레드, C8코어 36스레드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사전에 ASUS의 X299 30주년 에디션의 언박싱과 함께 리뷰를 예고해 드렸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복잡한 일정으로 인해서 리뷰 영상 공개가 늦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인텔의 18코어 36스레드 제품인 10980X입니다. 이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인텔 i9 10980X, 메인보드는 ASUS의 X299 30주년 에디션, 그리고 메모리는 커세어 벤젠스, 클럭 스피드는 3200MHz로 세팅을 했고요. CL16입니다. 총 8개를 탑재해서 128GB를 탑재했습니다. 쿨러는 ASUS ROG Strix LC360 3열 일체형 수냉 쿨러를 사용했으며 서머런 MX4를 도포했습니다. 먼저 성능 관련 테스트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별다른 세팅값 조절 없이 아주 기본값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릴리즈 20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개인마다 기대하는 기대치는 다양하겠지만 보통 50배수 오버클럭을 진행한 9900K가 5000점대의 점수가 나오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기대보다는 좀 낮은 점수인 7000점 초반 점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기대보다 좀 낮다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점수죠. 온도의 경우는 코어 맥스값 기준으로 최대 58도가 나왔고요. 전압은 평균적으로 0.9V 선, 그리고 클럭 스피드의 경우는 3.3GHz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인포 64에 잡히는 값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물론 특정 코어에서 47배수가 잡힌 것이 감지되고 있고요. 대부분 43배수까지는 부스트가 걸렸지만 평균적으로는 33배수쯤에서 작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이오스 세팅을 따로 해주지 않고 단순하게 기본값으로만 사용한다고 볼 때는 이걸 제대로 성능을 끌어낸다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해야 되겠죠. 자, 만약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48배수로 오버를 하고요. 전압은 그냥 오토로 네 마음대로 넣어봐라 이렇게 풀어줬을 경우 시네벤치 R20 기준으로는 점수가 1126점이 나왔고요. 그런데 코어 맥스값 기준으로 최대 109도가 나왔고 스로틀링도 걸려버렸습니다. 이 테스트해본 결과 1.24V에 48배수를 넣으니까 시네벤치 R20 기준으로 1258점이 나왔고 온도는 코어 맥스값 기준으로 100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테스트 중인 CPU가 ES 엔지니어링 샘플이기 때문에 실판매 버전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3열 일체형 순행의 경우 올코어 48배수를 잡는 게 쉬운 편이 결코 아니고요. 커스텀 순행 시스템이라면 쿨링에서 갖게 되는 여유만큼 오버클럭에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PU 오버클럭은 제품이 가진 수율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설치 환경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의 내용을 절대값으로 보시기보다 제품의 성향을 파악하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쿨링은 일체형 3열 순행 쿨러에서는 47배수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게임 성능은 어떨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00K와 비교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상도는 QHD, 그래픽 옵션은 게임에서 지원하는 프리셋 기준 울트라 프리셋을 적용했습니다. 자, 먼저 레인보우 식스 시즈입니다. 10980Xe는 평균 259.1프레임, 9900K는 평균 268.9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900K가 약 10프레임 정도 더 높습니다. 다음으로 토탈워 삼국지입니다. 10980Xe는 평균 122.2프레임이 나왔고요. 9900K는 평균 123.6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토탈워 삼국지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9900K가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10980Xe는 168프레임, 9900K는 평균 169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게임 성능만을 놓고 본다면요, 아마 실망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게임에서 18코어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10980Xe의 경우 부스터 클럭이 걸리긴 하지만 9900K의 개별 코어 클럭보다 낮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기대보다 낮은 성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만을 보고 10980Xe를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어쩌면 이 CPU의 구입을 가장 고려할 만한 요소, 동영상 편집 관련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9분 13초 정도 되는 길이의 4K 영상을 렌더링 해봤습니다. 렌더링 코덱은 H264를 사용했고요. 렌더링 해상도는 4K, 그 다음 비트레이트는 CBR
50으로 세팅 후 진행을 했습니다. 10980Xe는 내장 GPU가 없는 관계로 소프트웨어 렌더링으로 순수하게 CPU 코어발로 렌더링을 진행했고요. 비교군으로 9900K를 통해서 하드웨어 렌더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10980Xe는 8분 56초가 걸렸고요. 9900K는 9분 48초가 걸렸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게임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게임 하나만을 보고 구입할 CPU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영상 렌더링이라든지 그다음 편집 관련된 이 생산성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분명히 넉넉한 코어 숫자로 인해서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생산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CPU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뭐 단순히 렌더링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면서 작업하는 동안 이 느껴지는 어떤 전체적인 쾌적함, 그 반응 속도, 분명히 체감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본으로 사용하기에는 성능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버를 하지 않고 기본값을 쓰기에는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오버클럭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이 제품이 가진 성능을 좀 더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버클럭은요, 의외로 꽤나 재미있는 녀석이었습니다. 문제는 쿨링, 발열을 잡기 위해서는 쿨링에 상당히 힘을 실어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쿨링이 따라주는 만큼 성능도 끌어낼 수 있는 CPU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AMD가 이 공격적으로 코어 수를 늘려가며 인텔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인텔 시스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뭐 분명 매력적인 CPU일 겁니다. 사실 얘 말고는 지금 선택지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제대로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도 꽤나 많다는 건 사용자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